자, 우리 이번에는 난수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난수 생성 및 연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우리 또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하는 직관적으로 그런 절차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를 배운 적이 있냐면 정규분포하고 정규분포를 더하면 그럼 새로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확률 변수라는 것은 결국 함수예요. 정의역을 표본 공간으로 갖는 하나의 함수죠. 실수값 함수. 자, 근데 우리 함수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까지 보면 함수하고 함수가 또 있으면 f하고 g라고 있다고 한다면 f하고 g를 더한 또는 뺀 또는 곱한 또는 나눈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죠. 그래서 개개인의 함수가 있다가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등의 사칙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연산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함수를. 자, 그것처럼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통계학에 와서 이 확률 변수, 결국은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를 만드는, 서로 생성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임의의 확률 변수하고 확률 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가능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확률 변수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확률 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들에 대한 확률 함수가 존재해서 그 확률 함수가 되려면 전체 영역에서의 합 또는 적분값, 면적이죠. 그것이 1되는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런 등등의 새로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 확률 함수가 되는 형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그걸 의미 있게 이제 다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하면 정규 확률 변수 두 개를 더하면 정규, 빼도 정규.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곱하면 카이스케어 분포.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분포를 두 개를 독립적인 두 개를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각각을 자유도로 나눈 상태에서 그러면 F 분포 이런 형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고 또 포화송분포의 이항분포의 정규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포화송분포하고 이항분포가 유사하다. 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은 정규분포로부터의 난수를 하나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뮤와는 0, 5, 시그마와는 5. 그러니까 평균은 5고 표준 편차가 5인 형태인 그런 데서 1000개의 난수를 꺼내는데 R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하는 형태의 난수를 뽑아낸 것을 노름 언더바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1000개가 이미 뽑혀 있는 상태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여기 블락 지정하고 런키를 눌러보면 1000개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이 이제 진행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1000개의 평균을 구해볼까? 그럼 민 함수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 함수를 써가지고 했더니 5.20 분산을 한번 볼까 해서 베리언스 함수를 쓰는 거니까 VAR 해서 했더니 23.78. 자, 그래서 평균이 5가 되고 시그마가 5니까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은 25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임의의 난수를 꺼냈더니 평균은 5.2인 게 됐고요. 1000개에 대한 평균이 분산이 23이 됐어요. 5하고 25가 아니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무작위성의 경우니까 유사하다는 거지 꼭 같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번 또 다른 걸 끄집어내서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번에는 평균이 5.02가 되고 표준 편차 분산이죠. 24.06으로 요거보다 25에 가깝고 5에 더 가까운 상황이 됐어요. 항상 그러냐?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해보니까 5.05, 24.56이고요. 또 해볼까요? 이때는 5.17이고 26. 더 커져가는 상황도 생기고요. 커져가는 상황, 작아져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거의 5에 가깝게, 25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냐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를 다시 마지막 한 걸 갖고 쓸게요. 자, 두 번째는 또 똑같이 평균이 5고 분산이 25인 형태에서 1000개를 또 끄집어내서 그걸 노름 2라고 명명하고 그것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거는 4.75 했었고요. 두 번째 거는 5.1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24.7이 됐고, 26.9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두 개를 더한 놈을 썸으로, 뺀 놈을 그러니까 디퍼런스 약자서 DIFF로, 그 다음에 곱한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곱을, 그러니까 제곱이죠. 스퀘어로. 그 다음에 각각 제곱한 것들의 합을 썸 스퀘어로. 이렇게 해봤어요. 물론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번 일단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했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배운 거에 어떻게 되죠? 정규에 대한 걸 독립적인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뽑았고요. 일단 이렇게 두 번째 뽑았으니까 얘하고 얘가 영향을 주지 않고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형태야. 그래서 독립적인 형태가 되면 둘이 더한 것은 평균은 합이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죠? 분산의 합이 되죠. 차는 평균, 민값, 차에 대한 평균은 평균의 차이가 되고 분산은 다시 합이 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두 개의 데이터에 의해서 썸 개념을 하나 정의했고요. 썸에 대한 평균 했더니 자, 요거의 합 개념이 되죠, 지금. 그래서 4.78 얼마고요? 좀 더 키울까요? 4.75하고 5.13에 대한 합 개념 하니까 9.89 정도. 분산 어떻게 돼요? 요것들이 합 개념이 되죠. 24.7과 26.9 정도. 자, 디퍼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깝고요. 평균은. 그 다음에 분산은 53.79에서 요거랑 일추 비슷해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에 대한 거. 오케이. 자, 잠깐만요. 오케이. 노말과 노말에 대한 스퀘어에 대한 형태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 평균은 47.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이만큼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 개념으로 된 거죠. 그것도 이제 평균과 분산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확률 변수의 연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본 것이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판넬, 그림판을 3행 2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3개의 행과 2개의 열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형태의 프리퀀시, 히스토그램, 두 번째 변수의 히스토그램, 썸한 경우, 디퍼런스한 경우, 그 다음에 스퀘어한 경우, 썸 스퀘어한 경우 이걸 각각 그려본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라인즈에서 덴시티 함수를 써가지고 그 막대 그래프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형태를 부드럽게 연속형 형태 함수처럼 만들어진 그래서 결국은 확률 함수처럼 보이게끔 하는 연속형 분포 함수처럼 보이게끔 하는 형태 함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컬러는 다 붉은색으로 했고요. 아니, 파란색으로 라인 타입은 1 타입으로 두께는 2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자, 이걸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일단 파티션이 됐어요. 이거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히스토그램 하니까 어떻게 돼요? 6등분 정도로 나눈 것이 첫 번째 형태가 되죠. 그래서 라인즈 했던 이런 형태가 됐고요. 두 번째 난수를 뽑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규 형태의 평균이 5가 됐었고 분산이 25, 즉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두 개의 분포를 갖고 한 거거든요. 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것도 이렇게까지 그릴까요? 자,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럼 두 개가 같은 거냐? 아니에요. 이 밑에 수치를 봐야죠. 보니까 평균이 10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10 정도 되겠죠? 10 정도 평균 개념. 그래서 하고 요 단위가 요만큼이 10이에요. 요만큼이 10이에요. 여기는 요만큼 5 정도인데 그러니까 더 넓게 펼쳐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규분포하고 정규분포를 더하면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더 펼쳐져 보이는 겁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야. 그럼 같은 형태 같은데 평균이 0에 와 있어요. 둘이 더하니까 10에 와 있고요. 빼니까 5-5니까 0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분산은 유사해요. 이런 것들. 자, 제곱한 형태. 제곱한 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자, 제곱을 하니까 요 정도.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이 5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 분포의 제곱 형태니까 음수 나온 것도 양수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수 쪽이 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만 나타나고 0에 가까운 형태가 꽤 많고 점점 클수록 없어지는 이런 타입이 되죠. 자, 둘이 제곱해서 합한 형태가 돼도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제곱만 한 케이스하고 제곱해서 두 개 합한 케이스에서 보면 조금 더
이 왼쪽 것보다는 정규분포 제곱한 형태보다는 정규분포 제곱에 합하는 경우가 좀 더 비대칭화, 그러니까 대칭화가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정규분포에 이거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타입이 돼 있죠. 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 두 개는. 왜? 우리가 한 것은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 의미가 있었어요. 카이스케 분포 안으로. 그리고 그 표준 정규 분포 제곱의 합 개념이 카이스케어 분포 자유도 n개를 더했으면 n이 되는 이런 걸 봤었죠. 일반 정규 분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포화성 분포하고 이항 분포의 어떤 관계성을 보려고 해요. 자, 이항 분포가 바이노미랄로 돼 있잖아요. 영어명에서 이항 분포의 랜덤 넘버 보니까 R 바이노미예요. 거기서도 10번의 시행에 0.5의 확률을 갖는 한 번의 시행에서 0.5에 나타날 가능성이 일정한 이런 형태의 10번의 실험을 했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횟수에 관련된 게 이항 확률 변수예요. 이항 분포. 자, 그래서 하게 되면 평균이 얼마죠? n하고 p의 곱이니까 5예요. 자, 두 번째도 보면 10,000개를 끄집어내는요, 각각이. 근데 100하고 0.0으로 돼 있어요. 한 번 일어날 사건이 0.05예요. 상당히 작은 거죠. 그걸 100번 했으니까 그것이 나타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 평균값은 np니까 이것도 5예요. 자, 세 번째는 1000번의 시행을 하는 것이고 0.005인 거니까 이것도 둘이 곱하면 5예요. 자, 그래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희귀한 상황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평균이 5로서 일정하려면 시행 횟수는 많아지지만 그런 상태에서 10,000개를 끄집어낸 형태를 BI1, BI2, BA3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10,000개 데이터를 평균이 5인 형태의 랜덤 포화성 분포의 확률 변수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뽑아서 평균을 각각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4.99예요. 첫 번째 건. 분산은 2.48이고요. 두 번째 거는 평균이 4.98이고요. 비슷하죠? 거의 5에 가까운 형태. 그러나 분산은 4.77로 어떻게 돼요? 2배 정도의 이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놈 세리는 이것도 평균이 5에 가깝죠. 그 다음에 분산은 5점 얼마가 돼요. 자, 이런 정도. 자, 포화성 분포 우리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평균이 5에 가까울 거고요. 분산도 5에 가까워요. 포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은 값인 좀 분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4개의 확률 변수, 우리 랜덤 변수, 무작위 변수를 꺼낸 것을 히스토그램을 각각 그릴 텐데 2x2로 그릴 겁니다. 4개니까. 그래서 파티션을 다시 이번에는 2x2로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티션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B1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라인 그리는 건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B2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B3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포화수태 분포에서 뽑은 히스토그램 해서 보면, 자, 10번 시행해서 0.5인 그래프 정도는 이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0.005. 그러니까 0.5니까 좌우 대칭성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는 이것처럼 좌우 대칭 폼이 돼요. 근데 이것처럼 0.05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0.05고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0.95가 되는 거니까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비대칭화되고 있어요. 근데 0.005인 거는 더 비대칭화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인데, 자, 포화성 분포 5자를 꺼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형태. 봤더니 왼쪽에 있는 요 경우나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포화성 분포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분명히 확인이 됐었고요, 우리는. 근데 이것처럼 실험적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처럼 응용학문하는 학생들, 파트의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론적인 형태가 완성됐다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면. 그러나 우리가 만든 어떤 제품도 전자제품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기계다 뭐든 하자가 아예 없는 건 없단 말이죠. 하자가 거의 없게끔 완성도를 높여가는 도록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많이 해도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 어떤 결론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은 이런 결론에 잘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실제
데이터 또는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그것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많은 실험을 해도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도 간접 확인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카이스케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카이스케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형태, 그리고 자유도는 1로 놨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유도는 왜 1이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 형태가 자유도가 1인 카이스케 분포죠. 그거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니까 요건 사실은 요 부분을 여기서까지 요 콤마까지 해서 요 부분을 생략해도 똑같아요. 왜? 디폴트가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0이고 1인 걸 지정했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1000개를 이미 꺼냈는데 이에 대한 평균했더니 0.008로 0에 가깝죠. 분산했더니 1.005 정도로 1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y는 자유도가 1인 형태의 카이스케 분포 1000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자, 그래서 얘에 대한 형태를 이번에는 파티션을 1, 2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로 해서 잘라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표준 정규분포의 제곱을 했더니 이와 같은 형태로 극단적으로 이제 비대칭화되는 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 변수가 뭐였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1인 형태의 카이스케어 분포의 랜덤 넘버 1000개를 꺼낸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죠. 그래서 바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제곱이 카이스케어 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기법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반복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리면 그때마다 랜덤 넘버가 다 따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르죠. 또 마찬가지. 어느 정도를 해도 거의 유사하게 계속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형태들이 계속해서 유사한 값들이 재는 거예요.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틀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틀릴 거를 보겠냐 이런 판단은 또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두 번째가 높고 세 번째는 완전히 가라앉았거든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통계적인 형태에서 이건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르죠. 수학적인 입장은 이퀄리티 학문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 기법은 유사성의 학문이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이 유사한 값들을 갖는 거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는 야, 이거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한 거라고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 마인드가 통계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카이스케어 분포 형태는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F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F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카이스케어 분포한 놈의 나눗셈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못 나누고 자유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도를 25로 했고요. 분자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를 25로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유도의 개념 25에 대한 형태의 1000개의 랜덤 카이스케어 분포를 꺼낸 거예요. 랜덤 넘버.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형태의 자유도 20에 대한 형태의 1000개를 또 R 카이스케어 함수를 써서 또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보면 x하고 y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4점 얼마가 되고 분산은 50. 카이스케어 분포의 특징이죠. 자유도에 대한 값이 평균이 되고 그게 2배가 분산이 되는 타입. 그래서 마찬가지 20에 대한 형태가 됐고요. 40에 대한 형태의 근처의 값이 나온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작위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근데 F 분포를 어떻게 했냐? X 나누기 Y예요. 근데 그냥 못 나누고 각각의 경우를 자유도로 각각 나눈 것을 전체 나누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F1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자, F2는 어떻게 했냐면 자유도 DF1과 DF2를 두 개를 분자 분모의 자유도로 갖는 1000개의 RF F 분포와 랜덤 넘버를 1000개를 꺼낸 거거든요. 그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산도 해야 되겠네요.
해서 하니까 평균 1.08이고 1.09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분산도 0.28, 0.26이니까 뭐 이렇게 차이 안 나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파티션 1,2 이미 돼 있지만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파티션 하는 작업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이게 바로 카이스케 분포에 대한 B에 대한 형태인 우리가 정의된 요양이에요. 요양에 대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1000개 데이터에. 그 다음에 이제 F2에 대한 걸 이제 그리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간 거죠. 여기를 한번 쭉 계속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할 때마다 당연히 달라지긴 할 텐데, 어느 정도 그 그래프,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거는 다른 거야 할 정도가 아니라 유사한 점, 비슷한 거야 라는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뽑더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니까 F 분포는 물론 이제 뭐 태생 자체가 카이스케 분포가 만든 거니까 이건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형태보다는 데이터를 실제 난수를 뽑아서 보는 형태가 돼도 이론적인 형태의 F분포하고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분포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난수들을 이용한 형태를 가지고 확률 변수에 대한 새롭게 만들어진 분포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기법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론적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제에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